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와 선납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세금을 내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대신에 오늘 영상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소간의 예외 상황이나 정확한 용어 사용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다 같은 세금이라도 세금마다 내는 시기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비를 할 때 납부를 하게 되고, 취득세, 등록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거나 할 때 내게 되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내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다 달라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는 시점과 내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대부분이거든요.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납부를 해야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세무서에 가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가리켜서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선납이라는 게 먼저 냈다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아직 세무서에 세금 낼 때가 아닌데 먼저 냈으니까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납세금들은 보통 내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누군가가 나중에 납부를 해줍니다. 물론 세금은 내가 지금 부담하지만 내가 직접 세무서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누군가가 내 돈을 받아서 나중에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나중에 내면 되는데 왜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누가 나 대신 세금을 나중에 내주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케이스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케이스예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케이스는 보통 물건을 사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세겠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 과자를 사면 1,000원에 10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1,100원을 주죠? 내가 돈을 주는 케이스예요. 이때 마트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 100원을 예수금이라고 해서 대신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마트도 여러분들이 100원 세금 내면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4월, 10월에 예정신고, 7월, 1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겠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세전 월급이 500만 원이면 그거 다 받지 못하죠. 여기서 국민연금 4대 보험 해서 대충 45만 원 정도 떼이고 근로소득세 대충 해서 35만 원 해가지고 한 42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충 계산한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친숙하시잖아요. 이런 게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세금을 미리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이런저런 경우 많은데 원천징수만 알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선납세금하고 원천징수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뉴스 댓글이랑 오프라인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원천징수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만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외에도 내가 돈을 낼 때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을 낼 때 미리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돈을 지불하면서 금액도 확정되고 나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납세금이라는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내가 마트에서 상품가액의 10%만큼 세금을 물건 살 때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돈을 낼 때 세금을 남이 대신 걷어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게 엄청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업자가 그래서 대신 내도록 한 것이죠. 만약에 부가세를 내가 직접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생각만 하면은 상당히 끔찍합니다. 나가서 밥 먹을 때도 커피 마실 때도 뭐만 하면 계속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그때그때 식당이나 카페숍에 내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세무서에 내려면은 진짜 머리가 쪼개질 거예요. 저번 달에 내가 뭐 먹었더라? 이런 거 다 따져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고 내지 말고 물건 팔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은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효과도 또 보너스로 얻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원천 징수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때 내가 낼 세금을 떼고 원천 징수를 받은 경우는 나중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나중에 제대로 된 세액을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많이들 익숙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일단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세액을 계산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각종 공제 때문에 부담하는 세액이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면서 카드 소득 공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내가 부담해야 될 세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2021년 지금 1월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에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021년 12월 31일이 되어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 1월 이번 달 월급 받을 때 원천 징수를 당하잖아요. 정확한 세금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원천 징수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대충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갑니다. 뭐 80%, 100%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 가보시면 다 그런 거 설정을 하죠. 이것도 나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아니지만 대충 그 계산하는 방식에 맞춰가지고 회사에서 내가 낼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월급으로 주고요. 그 세금은 다달이 세무서에 납부하죠. 그 다음에 2021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면은 2022년에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귀찮은 짓을 왜 하냐면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중에 한 번에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잘 안 내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년치 세금 한 번에 내라고 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매달 조금씩 나눠서 내면 부담이 덜한데 1년치를 한 번에 내라고 하면 그때는 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기가 싫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매달 적금 들듯이 다음 연도에 낼 세금을 따로 보관해 놓지 않으면 아마 세금을 낼 때쯤 엄청나게 고생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달 5월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원천 징수 없이 5월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그때마다 곡소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걸 몰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늘 분리과세를 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자소득세예요.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까지 15.4%만큼 원천 징수하고 나중에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나중에 연말정산 같이 따지는 게 없이 내고 나서 땡이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착실하게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 들어서 나중에 만기 때 이자로 100만 원을 받아야 하면 거기서 15.4%, 15만 4천 원은 빼고 84만 6천 원만 받았거든요.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하듯이 복잡하게 다시 계산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속이 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연말정산 하면은 그래도 대부분은 잘 세금 돌려받으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나면 영원히 안녕입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원천 징수와 선납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소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헷갈리는 개념들이라서 이번 영상으로 확실하게 개념이 정립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